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는 487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화면을 또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배웠고, 실질과세원칙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세 대상, 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배운 조세 징수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강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입니다.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3회하고 34회 시험은 계속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재산세가 세 문제가 출제된 부분인데요. 재산세가 세 문제가 출제된 부분인데, 최근에 33, 34회만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35회 시험에서는 다시 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또 35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 나왔습니다. 두세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요. 재산세 36개 시험. 자, 보겠습니다. 재산세 어떤 것들을 테마로 이제 앞으로 강론에서 나중에 이제 다음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냐면, 역시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지, 독립한 문제로도 나왔고요.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씩 틈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는요, 이 토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농지 10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공장 용지 1000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한다. 자,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용지나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구분해서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 토지가 어느 용에 속하느냐, 그 토지용 구분에 대한 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29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용 구분은 얼마든지 또 독립한 문제로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간접적으로 토지용 구분이 또 의미가 있어요.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문제까지 풀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토지용 구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는 건데, 35회 시험 때 제가 재산세 납세무자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납세무자가 나왔는데 35회 시험이면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또 독립한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재산세 납세무자는 여전히 근데 종합문제 대비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세 표준에 대한 거예요. 36개 시험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이 말을 집어넣는데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 35회 시험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6개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높다?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과세 표준. 그 다음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재산세 세율에 관한 것은 35회 시험 때도 종합문제 속에서 나왔는데, 역시 또 항상 지금 세율은 지금 재산세 세율은 지금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5회 때도 종합문제 속에서 역시 나왔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출제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합니다. 특히 과세표준 중요하고요.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자, 납세 절차. 요 납세 절차는 뭐 35회 시험 때도 나왔지만 34회도 나오고 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재산세 납세 절차는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무조건 거의 나오는 부분이다. 이것도.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35회 시험 때 비과세에 관한 지문이 나왔는데, 역시 비과세에 관한 것도요, 이것도 이제 단골로 종합 문제든 독립한 문제든 단골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재산세는 35회 시험도 그렇지만 특정 테마에서 특정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얘는 종합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여기서 뽑고 골고루 섞어가지고 오류선 다 구성되니까 이 주요한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일단 재산세도 큰 줄거리는 이거예요.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고, 얘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세율 요거,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과세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 그럴 때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와 용어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재산세 어떻게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2주차하고 역시 이어서 취득세, 등록 및 재산세 이어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초입문 과정. 자, 그러면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고 또 어떤 것을 부여할 때 부과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재산세 특징. 예, 과세 주체는요, 시장군수, 구청장, 시군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입니다. 자, 재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보유기간 또한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어서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냐?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재산세는 이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그럼 이 과세 기준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맨날 제가 요 타임에서 물어봤던 질문이 35회 시험에서 또 역시 이게 또 나왔단 말이죠.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나중에 배울 건데,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물납할 수 있죠. 지방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뭐만? 재산세만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데, 그럼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그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OX예요. 그렇죠? 자,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12월 30일이 아니라 뭘 판단한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겠어요? 6월 1일,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런 거예요.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아니에요. 언제로 한다요?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시가로 판단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 6월 1일이에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35회 시험 또 나왔고, 제가 맨날 물어봤던 건데 이 타임에.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들은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예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택 두 채가 있더라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개별과세합니다, 여러분. 합산과세하지 않고. 자,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적 성격이 있어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자,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여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자, 인세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인세적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만약에요, 강남구에 A 상가 토지를 보유합니다. A 상가 토지를. 이 상가 토지 가격이 만약에 50억이라고 할게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어요. 자, 가격이 40억입니다. 또 이 사람이 이번에는 경기도,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에, 자, C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3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요,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잖아요.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부과할 때, 자,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인적상을 봐요.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가 갑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갑소유이네. 그럼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여기다가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성남시에 있는 것은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성남시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이렇게 자 부가징수하겠죠. 그래서 자 아까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세금 계산했는데 재산세를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이게 인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택이나 건축물은 각각 합산하지 않고 근데 토지의 경우는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아셨죠? 요게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재산세는 징수 방법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여러분 집으로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오죠.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요. 근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거기에는 재산세 고지서 보면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납부기한이 있었을 건데 예를 들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는 순간 자 몇 프로요?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의 납부정가산세는 일단 3% 깔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지방세는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 정도 됩니다. 0.66%는 어떻게 나온 거냐? 1일 0.02% 곱하기 30일 한 달 하면 0.66%예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0.66% 정도 되고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요? 45만 원 미만일 때는 0.66%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45만 원 그러니까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빼고 아래 금액 적용하지 않으니까 45만 원 이상부터. 자, 근데 요 3% 요거는 3% 납부정가산세는 금액 상관없습니다. 이건 45만 원 미만이어도 하루만 딱 지나면 무조건 3% 깔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고 소액징수 면제라는 게 적용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합니다. 여러분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요. 500원 받으려고 1000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 그럼 비용이 징수비용이 더 들 거 아니에요.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고요. 징수예비 절감을 위해서. 자, 재산세는 분할납부와 물납 모두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뭐?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국세에서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특징이요. 재산세 계속 이어서 보니까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역시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현황 부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공부, 공적 장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이제 별건데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일정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상업지역에 빌딩 숲 사이에 빈 땅 나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빈 땅이 있는데요. 거기다가요 5월 달에 상추모를 사다가 상추 먹는 쌈 싸 먹는 상추 그 상추모를 사다가 조그만 이렇게 모를 사다가 심어. 그리고 물을 틈틈이 와서 잘 줘.
그러면 과세 기준 6월 1일 날 상추가 잘 자라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는 농지, 공부상으로는 나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농지. 자, 그러면은 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다 그러면 그냥 나대지 뭐 이런 데다가 그냥 저 보유할 때 건물 짓기 전에 빈 땅에다가 그냥 상추 심어 놓으면 농지. 그러면 다 사람들이 세금 다 그렇게 포탈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상 등재난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죠? 자, 나대지보다는 농지가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자, 재산세 세율이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낮아지는 이런 경우, 자, 법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게 일시적이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이거나 또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 빌딩 숲 사이에 나대지에다가 상추 심어놨다고 해서 농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로 과세? 공부상 되어 있는 대로 나대지로 과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세 대상 물건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자, 재산세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안 됐어도 재산을 사실상 6월 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이 자에게 물건 소재지 지자체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죠.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고 시군구세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대장과세라는 거 말뜻만 알면 돼요. 재산세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대장과세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뜻만 알면 되고 짐작만 하면 돼요. 응익과세. 응할응이고 익 수익성이요. 재산세는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그냥 이런 거 줄긋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 기초과정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서울 강남역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사거리에 만약에 어떤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보유함으로 1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이나 주택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토지의 경우에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도 있고요. 네 번째 거는 우리 힘에 관계된 주요 5개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이고, 사실주의 과세니까 재산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원칙은 무엇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부상 등재량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일정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하는 예외도 있었다. 이렇게 한번 보고 갑니다. 좋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냐, 고개를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이제 슬슬 여러분들 얼굴이 이제 눈에 익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굴이 슬슬 눈에 익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계속 눈을 아이 컨택 하면서 제가 강의하잖아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잘 듣고 있는 건지, 저 유체 이탈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굴을 자꾸 익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얼굴을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길거리에서 만나도 제가 얼굴을 알아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앞에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진짜 인생을 공중에서 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중에서 잘 되겠다, 그게. 자, 그래서 싹싹하고 친절하고 항상 그래야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사 안 하고 지나다니기만 해봐라. 이제 얼굴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얼굴도 알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눈에 담아둡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험 전날 마지막 강의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였거든요.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 그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장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분
세법 문제 펼칠 때는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런 약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합격생분들이 뻥이 아니라 음성 들렸다고 막 간증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또 하나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밤에 시험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전날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제가 잠들지 아니하고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상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제가 밤에 잠 안 자고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합격을 기원해 줍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떤 수강생분 진짜로 예전에 저 교수님 진짜로 잠 안 자고 진짜 응원했어요? 밤에? 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딱 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앉는 위치들이 되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얼굴이 1년 동안 보면 그냥 얼굴 눈 감으면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쭉 스쳐 지나가고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 질문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인강 수강생 때 제가 한마디 이제 지금은 뭐 그냥 질문 거의 없고 이제 그런데 질문 지금은 아직은 내가 그냥 이해 안 되는 거 넘어가라 그랬죠 지금은. 근데 이제 질문 같은 거 이제 막 하고 싶고 이제 나중에 많이 그러는데 질문 같은 거 할 때 사람이요. 그냥 빈말이라도 안녕하세요. 뭐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그냥 인사치레 말 한마디 던져놓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밑도 굽듯이 그냥 질문만 하는 분들 아직은 이제 이거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러시는데 서로 그러면요. 인지상정이라고 보세요. 어떤 수험생은 질문을 하실 때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하면서 이렇게 잘 듣고 있다는 말 인사말 한 다음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막 또 특히 칭찬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아무래도 더 답글을 더 응원의 제도 말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길게 답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익명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닉네임이나 이름 같은 것을 제가 이제 익숙하게 보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고서도 수강생들, 제가 마지막 날 뭐 어떤 때 이런 질문 했던 수강생인데 하면 제가 이제 누군지 알거든요. 그런 분들, 그 인강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그런 특정인 분들을 올해는 꼭 붙여야 되는데 하면서 합격을 제가 기원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시험 전날 밤에 여러분 잠들지 않고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합격을 응원하는데 평상시에 인사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제 얼굴이 스쳐 지나갈 때 이 수강생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말도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수강생은 꼭 오래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믿는 신께 여러분 이 수강생이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고 그런 것이 저의 자랑이고 보람이고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얼굴 떠올리면서 제가 보니까 얼굴 이제 대충 이제 3분의 1 정도는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될 것인지. 일단 요거부터요. 재산세 대상 미리 제가 한번 읊어드리면 재산세 대상은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냐.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그냥 보세요.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럴 때 토지를 보면요. 토지. 자, 모든 토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해서 다 대상이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우리 배웠잖아요.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공유수면을 매립간 척해가지고 농지를 조성하거나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러면 자 그랬을 때 근데 준공인가 전에 그 토지를 사실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런 토지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근데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공시 가격 평가할 때도 통합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과세할 때도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통합해서 자 과세합니다. 통합해서 과세하는데 무엇으로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자, 그럼 이렇게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평가해서 하나로 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볼게요.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공시가격을 개별 평가하고요. 건물 가격만 공시가격 평가하고 또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상가의 건물은 건물분, 즉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만 공시가격만 따로 평가해서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요. 이렇게 상가 토지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차이점. 자, 저를 봅니다. 주택은 항상 이 개념을 잊지 않으셔야지 응용 문제를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아셨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말 안 하고 한 번만 하면 응원 이거 동작 나오네. 이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몸개가 하는데 주택은 항상 요거요.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아셨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아셨죠? 얘기입니다. 알고. 그러면 한번 가서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에서 제외하고요. 건축물은요. 자,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사무실, 창고, 점포 같은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취득세에서도 그랬었는데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실질과세 연칙상 무허가 건축물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하고. 자, 이 실질과세 연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상으로 토지하고 합산해서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니까 건축물에서 제외합니다. 시험에서 이미 최근에 지문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틀립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선박은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원칙적으로 다 대상이 된다. 제목만 아시면 되고, 항공기도 무인 항공기 제외하고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면, 사람이 탑승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면 다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하고,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포함하고 무허가 건축물 포함하고. 근데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이 얘기였고요. 자, 선박항공기는 대상이란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까지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재산세 시험 문제는 제가 2-3문제 출제된다고 그랬고요. 자, 재산세. 개요 및 과세상에서 재산세 의의는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특징이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인데 원칙적으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의 조세고요. 재산세 현황부가, 자, 여기 봅니다.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므로, 자,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 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했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요거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다만 재산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예외도 있다는 거 여러분 밑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나대진데 거기다 상추 못 심어놓고 이런 거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재산세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현황 부과한다는 거. 자, 말씀드렸고, 재산세 대상입니다. 여기 재산세 대상은 요것만 보세요. 오늘은 다른 거 신경 자세한 거 보지 말고, 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요것만. 그리고 기적의 필기 노트가 우리 이제 기본서 들어가면 12월 둘째 주 이제 기본서 들어가면, 기본이론 과정 들어가면 그때 기적의 필기 노트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한 거 압축되어 있는 거, 요약집을 압축하고 기본서, 그 방대한 기본서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필기 필요 없이 그냥 거기다만 그냥 이렇게 뭐 좀 적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예 같은 거 적어놓거나 이렇게 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필기 노트를 여러분들이 그 핵심 포인트에 다 이제 굵은 글씨로 돼 있고 다 표시가 돼 있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 필요 없이 그거만 저 펼쳐놓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PPT로 설명하고 기본서 줄거드리고 다 해드리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복습은 그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그 배운 내용만 딱 보시면 됩니다. 필기노트도 심화된 내용까지 있지만 그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기노트를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면 12월 그때는 꼭 그 세법은 필기노트, 기적의 필기노트를 가지고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때 보시면 되고, 또 그거를 일단 오늘은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요것만 딱 봅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5가지 오늘. 자, 아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재산세 여러분요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쭉 넘어가서요. 자, 재산세 넘어갑니다. 납세 절차로 갑니다. 요 납세 절차를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별표 3개죠. 35에도 나왔지만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별표 해놓고 그 다음에 화면을 또 역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 납세 절차 보기 전에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코 출제 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응용력 발휘해 보세요.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며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목소리 크고 그냥 얼굴에 그냥 만연의 미소가 번지는 거 보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인데, 하나 둘 셋 X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자신감이 넘치는데, 자,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밀어붙입니다. 재산세 부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자, 뭐에 따라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거 아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시 3개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거 일단 별표시라 하시고요. 3개. 아까 했죠? 납세 절차. 또 중요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있죠? 보유세다 보니까 1년 44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물납 허가는 부동산의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땡, 물납 허가일 현재 땡, 아니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런 거예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자, 납기요. 재산세는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어요. 법에서 정해진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요. 이 표요. 자, 제가 9월 달이 됐는데도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도 모른다? 헷갈려하는 사람은 시험장 갈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이다 항상 얘기합니다. 시험에 요거 알고 있는지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4회 때는 역시 요걸 또 물어봤고 정답으로 바꿔서 35회 시험도 나오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상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상의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요. 보세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갖고 계실 때는 납기가 거기서 날라올 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근데 주택분은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주택분은 왜 그러냐면 서민들과 관계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 상가 가지고 있고, 선박 항공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토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분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징수합니다.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 근데요, 매년 9월달이 되면 시군구청으로 항의 전화가 막 온답니다. 무슨 전화냐고요? 아니, 내가 지금 고지서를 들고 있는데 여름에 분명히 우리 집은 재산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왜 또 보냈냐고 하면서 항의한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올해 선생님 댁이 내실 재산세에서 절반을 7월 달에 내신 거고요, 요번에 나머지 절반을 9월 달에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그럼 또 막 성질내면서 우리 집은 귀찮으니까 다음부터 한 번에 보내달라고 막 성질낸답니다. 자, 두 번 나눠서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공중에서 공부한 여러분들은 제가 알고 계시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을 것 같지만요, 제가 매년 강의하는 수강생 전체로 따지면요, 꼭 한두 번씩은요 9월 달이 되면 교수실을 놓고 합니다. 예?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들어오세요. 저기 이것 좀 드세요. 뭘 이런 걸. 자, 저기요, 제가요 분명히 여름에 세금을 냈는데요, 요 교수님 봐주세요. 제가 요 세금 분명히 냈는데 고지서가 또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갑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두 번 나눠 징수한다니까, 주택분. 근데 다만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두 번 만들어서 보내고 두 번 내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니까 20만 원이 할 때는 조례가정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거. 자, 34회도 정답집으로 나왔었고, 20만 원 이하일 때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아닙니다. 9월 달로 바꿔서 나왔는데 34회 시험은 9월 달 아니고 언제?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얼마 이하일 때? 20만 원 이하일 때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눈썰미 테스트. 잘 들어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 X요. O, X요. 자,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 여러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분 재산세가 17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는 17만 원이든 얼마든 무조건 납기 언제예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일 때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아니에요. 토지는 무조건 언제예요? 9월 달입니다. 9월 달. 자, 그래서 9월 16일, 9월 30일 토지는. 주택이 두 번 나눠 징수하고 이렇게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9월달로 바꿔서도 나왔고 토지로 바꿔서도 한 2번 나왔고. 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9월달이 됐는데도 이런 것도 못 외우고 있으면 제가 시험장 갈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이라고, 성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수시분. 이것도 35회 때 지문에 그냥 정답주문 아니었지만 나왔는데요.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 부과세를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그냥 옳은 지문 나오거나 아니면 수시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바꾸겠죠? 그래서 없다로 나오고. 자, 그래서 바꾸면 요걸 바꾸니까 없다로 바꾸거나 있다는데 없다로 바꿔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고 한 거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납세지보입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에서 내야 되는데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여러 곳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여러 곳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의 그 토지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자, 주소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강의를 했더니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수강생이, 주부 수강생이 제가 지나가는데 복도 지나가면서 쉬는 시간에 그 수강생이 저보고요.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던 거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자, 그러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아니, 그러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떤 오름이 있는데 그 오름에 땅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주소지는 서울이야.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무과 공무원이 재산세과에서 세금 계산해서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오름까지 올라와서 그 오름 위에다가, 땅 위에다가 고지서를 던져놓고 갑니까? 그 사람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고지서를 그걸로 보내준 거지, 서울로. 그러면 세금 내면 돈이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는 거지,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수강생, 그래서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죠. 자,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세금 계산해서 납세 문제의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로 징수됩니다. 근데 재산세를 징수할 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합산한 X입니다. 토지 고지서 따로, 건축물 고지서 따로, 주택 고지서 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입니다. 합산한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자,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2025년 여름에 재산세 고지서 주택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금액만 봤지만 이제 앞면 뒷면 다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글씨 빽빽하게 나와 있는 거 앞면 뒷면을 다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2025년 여름에 모르는 말들이 나와. 그러면 공부 헛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내년 여름쯤 되면은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왔을 때 딱 보는 거예요. 금액만 보지 말고 다 하나하나 다 읽어. 글자를 앞면 뒷면. 그러면 다 아는 말이 나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바꾸면 납기 개시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땡. 납기 개시 7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아닙니다.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지. 재산세 보통 징수 방법만 징수하는 거예요.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내가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요. 고지서에 병기 나란히 적어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친구 누구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 친구라. 웬만하면 재산세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재산세 많은 법 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납기가 같을 때, 자,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납기도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요. 건축물, 선박,
7월 달입니다. 납기가. 서방분도 건축물 선박 보유할 때 부과되니까 7월 달이에요. 아까 건축물과 선박은 재산세 7월 달이었잖아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래서 납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납기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 납기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을 특정 자원분이나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소방분이 재산세 친구가 얘가 이제 고지서에 병기 고지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나왔네요. 아까 살짝 나왔었던 거. 소액은 징수를 면제합니다. 500원, 1000원 받으려고 고지서 안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고지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만이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일 땐 징수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이 재산세 고지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미만 들어있는지 꼭 확인했어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교재 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재산세는 납세 절차 별표 3개 하시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지.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납기는 제가 그랬어요. 이 정기분의 납기 편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주택분에 대한 거 요거 주택분 자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인데 주택분은 요거 주택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부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거. 9월달 아닙니다. 7월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시부는 수시부가 사유과세하면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없다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납세지는 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로 가야 되니까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선박항공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징수 방법 재산세는 지자체 장의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그럴 때 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로 구분한 합산한 아니에요. 각각 구분한 토지고지서 따로 건축물고지서 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10일 전 아니고 납기 개시 전 아니고.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되는 세금은 어떤 거라고요? 소방분이요. 특정 자원분 시설분 아니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와 납기와 재산세 납기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두 장 만들면 서로 불편하니까. 소액징수면제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재산세는 고지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딱 2,000원이다.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물납과 분할납부 자세한 얘기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요 다음에 배울 거예요. 자, 지금 시간 쓰지 마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고 국세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국세 배우기로 하고요. 시험 끝난 건 아니고 여기 화면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풀어봅니다. 핵심 콕 출제 상점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 장의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X입니다. 특별징수는 등록면허세,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는 등록면허세만 있지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것이지 특별징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징수 틀렸습니다. X.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X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자,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 이제, 자, 힘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다시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자, 어떤 게 나올지 하이라이트. 오늘 제가 그랬죠? 오늘 수업에서 많은 걸 배웠지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오늘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면 오늘 학습 목표 달성이라고 그랬죠? 기초문과 과정. 어떤 거예요? 실질 과세 원칙이요. 귀속의 실질.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래서 실질 소유자, 명의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명의와 상관없이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켜라. 이게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자,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먼저 중요한 거,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이거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사실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형식주의 과세. 자,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어떤 게 형식주의 과세였어요? 등록면허세가.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등기등록이란 절차만 정당하게 갖추면 계약의 무효 취소 요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현황부가, 우리 실질과세 원칙, 현황부가 원칙이요.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현황부가 원칙.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한다는 건데,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재산세에서 예외가 있었죠? 공부상 등지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공부상 등전항에 따라 부과하는 예외도 있었습니다. 나대지에다가 상추 심어놨다고 그래서 농지 이거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배우자 직계주민소득간의 양도를 하면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무슨 한 입을 놓고 자는 새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정액세 부과합니다. 물론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예외도 있긴 했지만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웁니다. 요 얘기 실질과세 원칙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는 끝났는데 지방세 강의 하이라이트 전체 한번 살짝 보고 갑니다. 여러분 취득세 대상은 아까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느냐? 취득세 대상에는 부동산도 있었죠. 토지건축물. 또 그래서 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동산 건축물에서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됐고요. 자,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그죠? 건축물에. 자,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이런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이런 거, 임목 이런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되고, 권리로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도 대상이 되고, 이런 회원권도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봅니다.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신고납부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한 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납부한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36회 증여로 부담보증여 포함해서 증여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꼭 기억하시고,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역시 상속계실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납부한다. 근데 이 신고납부 기간 내에서 이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부동산 같은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이 기간 내에서 언제까지? 등기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등기소 가기 전에 접수하는 날까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가야 한다는 얘기. 자 등기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가산세요. 자 우리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 일시적 2주택 3년 내 처분을 못한다.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그럴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가산세부터는 그 부족세액에다가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율 해서 지자청이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가 되고,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가산세요. 일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씩 최대 75% 한도내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우리 중가산세라는 거, 이건 일반 가산세고,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 살짝 봤습니다.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해. 그냥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가산세요. 일반 가산세는 부정한 방법일 때 최고가 40%인데 이 중가산세는 조세 포탈을 작정했기 때문에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에요. 무슨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취득을 원인한 등기는 원래 취득세가 원칙 부과되고, 취득세가 부과되면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어가지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취득을 원인하지만 4가지요. 그죠? 4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은 달달 못 외워도 괜찮아요. 모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역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지방세는, 부동산은. 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기에 상속 증여 포함해 제외해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자, 원래 상속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취득세가 부과돼요. 그럴 때는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잖아요. 다만 상속 증여받았는데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아까 뭐가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자, 상속 취득한 물건, 그래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아. 근데 그러면 등록은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뭐가?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고, 추가 신고납부를 해서 기간이 나오는 예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기초전문과정에서는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할 때 그 기간이 없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이걸 딱 여러분들 상속증여 포함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그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우리 등록면허세, 가산세 똑같아요. 자, 원래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지만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가정해 가지고 지방세 기본법 준용하는데 취득세랑 똑같아요. 자, 일반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20, 10%, 1일 0.02% 똑같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어요. 취득세에 있는. 이런 게 왜 없냐면, 참고적으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싹 도망가.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보세요,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안 냈어요. 도구에 안 내고, 그리고 등기소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싹 해. 그런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사라져. 돼야 안 돼, 이런 게? 아이고, 안 되지.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율도국에서 온 도사들이 있는데, 전우치와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니까 차태현, 유희 이런 애들이, 자, 관아에 딱죠? 자, 나타나가지고
부적을 딱 붙이니까 안 보이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딱 하니까 도수를 써가지고 관아에 있는 서책의 글씨를 지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전우치와 친구들은 돼.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애초에 조세를 포탈 안 돼요. 등기소 입장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등록에서 영수증 없으면 안 해주고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하고 사라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그냥. 재산세는 과세상이요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토지의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해야 제외해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주택분 재산세상으로. 그래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 공시가격 평가할 때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합쳐서, 과세할 때도 주택분산세상으로 하나로 과세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아셨죠? 이거.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산세요. 납세지는 역시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 이렇게 납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는 매년 언제?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4월 30일, 선박항공기도 7월 16일 7월 30일, 주택만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얼마? 20만원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이하일 때, 20만원 미만 아니에요, 이하일 때, 20만원 포함해서 20만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언제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데,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의서 발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는데,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의서 발부해야 한다는 거. 좋습니다. 광고가 나오네. 2024년 감동세법 카페 송년회 모임 공지합니다. 제 강의를 들었었던 또는 현재 듣고 있거나 그런 모든 분들이 참석 대상입니다. 자, 당락 합격자 모임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감동세법 제 강의를 들었거나 듣는 분들이 모이는 겁니다.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서울 관악구 대학동, 여기 서울대 녹두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휘가로라는 곳인데, 지하층에 여러분 포털 검색어에 휘가로 치면은 거기에서 지도 위치 치면 휘가로에서 대학동에 있는 거, 녹두거리 대학동에 있는 여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후 5시입니다. 서울대 신림소는 벤처타운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자, 당일 연락번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시는 분들에게 강승규 교수의 감동세법 로고 박혀있는 기념타월 다 저는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시면은, 여러분요, 여기 오시면은 초심자분들은 감동세법 송년회에 오시면 합격의 선배분들에게 생생하고 확실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 말을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한테 공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희들하고 상담하시고 어떻든 간에 합격생분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확실한 조언과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강수강생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혼자 오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혼자 와도 전혀 뻘쭘하지 않습니다. 금방 공인중개사라는 해커스라는 이런 것으로 금방 친해지고 선배들의 도움을 바로 받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 감동세법 다음 카페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안 올라오고 하는 건가? 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 얼굴들, 합격자 얼굴들의 합격생들의 생생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여기 강남 해커스 선배들도 있고, 인강수강생분들, 여러분 인강으로 합격한 분들 대부분인데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강수강생분들 오십시오. 혼자 온 분들이 여기 다 대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수건 하나씩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배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수험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여울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겠지만요.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감기처럼 슬럼프가 꼭 와요. 공부도 안 되고 의욕도 없고 짜증만 나고 그럴 때도 옵니다. 성과도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와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합격의 그 길에 서겠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면 다음 순환에 알게 되고 결국 시험장에서 답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반드시 구원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압축해 드리고 어떻든 간에 들은 풍월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도 벌써 이제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벌써 그냥 어디 또 좀 더 쉬운 길 없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쉽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벌써 흔들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강 수강생도 그렇고 여기 강남 해커스 수강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준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까? 예, 아이 목소리가 작은데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 믿는 분들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은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4주차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죠. 다음 4주차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